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철강주들의 낙폭이 컸고 반대로 은행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 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부에서는요. 우리 라이브 매매 타임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225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소폭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4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0.28% 하락하면서 71,000원대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오늘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5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1%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1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5천 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는 27만 원 선에서 그리고 KB금융은 오늘 1%대 급락이 예상되고 있네요. 5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네이버는 현재 액면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네, LG화학이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3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SK 모두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텔레콤, SK 모두 1%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오늘 모두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오늘 1%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전력 오늘 2%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2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삼성 SDS 21만 7,5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750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23% 상승하면서 8만 6천 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과 나노스 오늘 1%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신라젠과 CJ E&M은 오늘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 HLB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9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57만 원 선 그리고 10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오늘 2%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오롱 티슈진 11위까지 내려왔는데 0.46%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컴투스 오늘 모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락폭 큽니다. 5% 하락대 그리고 2% 하락폭이 예상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제넥신 오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의 ODM 화장품 제조회사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의 하락에 따라서 동사 역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 상해 푸동공항의 이런 관세 관련된 집중 단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경절 추석을 맞아서
좀 일시적으로 좀 전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역시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런 명절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이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나 그제 면세점에 확인한 결과 따이공들에게는 크게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면세점은 북적북적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 174%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 부진한 실적 대비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분기가 될 것이다.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건 역시 소금 역시 좋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뻗어나기 위해서 해외 공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상해법인이나 광저우법인이 있는 이 중국에 있는 법인들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해외 법인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 법인 역시 내년에 턴어라운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한층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목표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약 18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이고 목표가는 저는 19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손절가 이탈 시에는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방향의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청인 인베스트먼트 김홍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19일 날 주셨던 두 개의 종목들이 벌써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현대통신과 한세실업 8%, 3% 나란히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주셨던 삼영 ENC가 4%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9월 11일 날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즈온이 11%, 그리고 SFA가 11% 수익률 내고 있고요. 유니캐스트가 13%, 그리고 2위에는 대아TI가 올라와 있는데 무려 19%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 쌍용 양회를 주셨는데요. 7월 18일 날 주셨고 32%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8위에 반정민 팀장님의 이 포스코캠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3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가 7위에, 그리고 6위에 신일섭 소장의 아난티가 올라와 있는데 34%가 넘는 수익률 먼저 자랑하고 있습니다. 5위에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이 올라와 있는데 34%의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4위에 신일섭 소장의 올릭스 34%의 수익률을 벌써 거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여전히 손여로 팀장의 에코 마이스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6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7월 30일 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2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 7일 날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56%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3위에 손동윤 팀장의 현대엘리베이가 4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번에 이 쌍용 양해를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32%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한번 들고 가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번에 제가 목표가를 벌써 두 차례를 좀 상향을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4차 방북으로 인해서 핵 사찰단이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좀 밝혀졌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곳을 좀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경협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경협적인 부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월에 들어서는 또다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지난해 3분기에 대비해서 증가함에 따라 기업 가치 상승에도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또 외인의 매수세가 재차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 테마를 떠나서 기업의 가치 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멘트업의 부동의 1위의 자리매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밸류에이션을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인 보유 의견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시장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금일 오전에 또 말씀드렸었던 거죠. 국채금리 상승에 더불어서 미 증시가 또 보합권을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10월은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좀 가파른 하락세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좀 불안정해진다거나 초조함을 느낄 수 있고 보유 종목들의 하락적인 부분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뇌동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실 거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매매들보다는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군들을 재차 편성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의 이제 새로운 CIO 이제 안효준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어떠한 전략을 갖고 움직이게 될지도 주목을 하시면서 금일 하루만 보는 투자보다는 연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정적인 이 좀 투자를 좀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권에 관련해 있는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던 LG전자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방산업이 이제 내년부터 추가적인 편성이 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업종들이 최근 하락세가 좀 많이 도드라졌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량 매수세들보다는 차근차근 보유량을 좀 늘려 나아가면서 그러한 좀 투자를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을 바라보는 투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내년 초까지도 유효할 점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전방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좀 우세를 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수익률 탑5 중에 2위에 대아TI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아TI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대아TI에 대한 부분도 제가 수익률 리뷰를 좀 여러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대아T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철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자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그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아TI 같은 이제 철도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뒤로 점차 오면서 7월, 8월 달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 1위에 올라와 있는 에코마이스터라던가 다른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에서 한격 좀 밀려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움직임이 경협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학습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느라고 하면 또다시 경협주들이 움직여주겠지. 하지만 이번에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재계 분들이 이제 방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었고 기대감이란 부분들이 한층 좀 낮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옥석 가리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우선순위로 이제 상승을 좀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철도 관련주에서는 대아TI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좀 치고 나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 대아TI도 어느 정도 상승권에 충분히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수익률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제 종목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 다음날부터 급락이 나올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피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뭐 오늘만 하더라도 경력주들이 그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재차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아TI 얼마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 이제 10월달 장에서는 많이 간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뭐 9,000원대 후반대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과거처럼 뭐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점차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쌍용 양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점차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만 들어서도 어제 같은 경우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한 시장이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뭐 이번 주라던가 다음 주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보유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종목에 좀 편입을 하고 있는지 재차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어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250선 그리고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철강주들이 특히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의 급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 강세를 이어둔 은행주들도 오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예상대로 0.11%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3,300원에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바이오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나란히 상승 출발하면서 29만 원 선 그리고 5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현대차는 12만 원 선에서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나란히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KB금융 오늘 1%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5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 함께 보시면요.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하면서 2254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상승하면서 7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오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10% 넘게 빠졌던 신라젠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3,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CJENM이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나노스 오늘 모두 1%대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메딕톡스가 1% 가까이 상승합니다. 5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상승합니다.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준비한 종목은요. EM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CNC 공작기계 완제품, 그리고 방위산업 제품,
발전 설비 제품 이제 TBM이라는 이제 터널 보링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요 산업인 이제 공작기계 부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방산 부분에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터널 보링 머신 사업의 이제 향후 성장성과 기대와 더불어서 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 정책이 수소 충전소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제 더불어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인 이제 공작기계 부분이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간의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지만 최근 이제 주 고객사인 현대위아의 이제 투자 확대와 고부가 가치의 이제 대형 수직 선반, 신기종 출시 등 이제 그로 인해서 매출 및 이제 수익이 좀 확대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층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산물자 생산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납품 물량 확보, 그리고 신개발 양산 제품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K9용 탄약 운반 장치라던가 K21용 차보 송탄 장치, 그다음에 T50용 이제 도어 액추에이터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약 물량을 좀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양산으로 진행하면서 납품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생산 품목의 규모가 확대가 추세가 되면서 향후 2년간 약 12%의 이제 성장을 재차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BM 터널 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좀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전문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T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반의 압력을 좀 가해서 분쇄를 한 후에 굴착하면서 터널을 뚫는 자동화 기계거든요. 선진국 TBM 도입률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60%, 미국과 중국은 각각 50% 대비로 국내 TBM 도입률 5%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현재 5% 수준인 TBM의 도입 비율을 단기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정책 확대 수준으로 이제 확대키로 계획을 하면서 동사가 가장 수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냈었던 부분들은 이제 모멘텀은 수소 관련 분야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수소 제조 장치,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주택용 수소 발전까지 사업을 좀 확정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제조, 압축, 저장, 충전 안전에 대한 요소 기술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EM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온사이트 수전의 방식의 수소 충전소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면서 현재 수소 충전소 8개소를 좀 운영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3기가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2019년까지는 41개소, 22년까지는 310개소의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한다라는 계획을 하였었고, 그다음에 동사는 수소 충전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외국계 기업 진입이라던가 경쟁 심화의 우려가 있으나 이제 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 정책 하에 이제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됨으로써 선택을 했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은 또 목표가는 5,5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선정을 해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준비했었던 종목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일진그룹 계열의 이제 국내 1위 일렉포일 이제 제조 업체 기업이고요. 일렉포일은 2차 전지 및 IT 제품을 좀 사용이 좀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동스크랩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이제 얇은 구리방망으로 이제 전진의 음극 집전체 역할을 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제 밀도를 높여주는 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점은 안정적인 매출처 기반으로 핵심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삼성 SDI라던가 BYD, 그리고 LG화학 등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기준의 3위에서 이제 5위에 있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설비 증설을 평균 2.6배까지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전방 산업의 확실한 고객사의 이제 성장과 함께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동사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연간 30% 이상 빠르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대형 전지 산업에 맞춰서 늘어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1단계 증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향후 5년간 2차 전지향 일렉 포일 공장을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에서 매년 1만 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66%의 생산 능력이 좀 증가를 할 예정이고, 매출은 약 55%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산업 수요에 맞춰서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캐파를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 성장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이라던가 대만 업체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점유율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국내 경쟁사나 뭐 일본 업체, 중화권 업체를 포함하여 동사의 점유율까지는 아직 따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활로를 개척을 해놔야 될 것이라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목표가가 62,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좀 잡고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던가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유망한 사업군에 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그다음에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수소차를 2020년이 이제 넘어서는 수준까지 36만 대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2%에서 4%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 후반때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간에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2차 전지용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배터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자동차 산업 같은 부분들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엔진들이 점차 조금은 축소가 되고, 하이브리드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거의 첫 주에 나왔었을 때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계속해서 늘려 나아갈 것이고,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거의 중단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의 지금 인증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봤었을 때, 친환경 자동차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수소차는 아니더라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거의 신고가의 갱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내년까지 보고 내후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낮은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라던가 성장주로 봤었을 때는 2차 전지라던가 배터리, 그리고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두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앞전에 제가 더존비지온을 설명을 드렸었을 때, 추천을 해드렸을 때처럼 계속해서 클라우드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도 국내 가상화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충분히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또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 환경을 논리적으로 좀 분할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보안 체계를 좀 강화를 위해서 업무망과 외부 이제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환경을 좀 만드는데 가상화 솔루션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퓨전데이터는 오픈소스에 기반의 가상화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망 분리 시스템 구축을 주력으로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국내 가상화 도입은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일반 기업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가상화 기업인 WM 웨어가 독점적인 시장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퓨전데이터가 국내 소수의 가상화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으로서 가상화 시장에 이제 점차
국내 시장을 중점적으로 좀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포털사와 이제 L그룹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사의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을 좀 납품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용 PC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화 클라우드 시스템이 좀 도입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사업은 본격화 좀 진행 중에 있고, 신사업으로 이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IoT 솔루션을 이용하여서 수도 검침과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 동사 시스템의 이제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좀 사물 인터넷 사업의 역량은 최근 필리핀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공급 계약으로도 좀 이어져서, 필리핀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은 필리핀 수도청 산하지방 수도국에 좀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도 물량은 336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 설계 및 현지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매출이 이제 인식될 전망에 있고요. EU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상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시는데, 2017년 말에는 퓨전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라이선싱 파트너 LSP 이제 사업자의 테크데이터 글로벌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연결법인으로는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 지분율 100%로 진행을 했고요. 테크데이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제품, 클라우드 애저, 오피스 등을 좀 국내 민수 시장에 총판하는 사업자로 이제 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좀 비중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마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로 인해서 재차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미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퓨전 데이터 또한 클라우드 사업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IoT 사물 인터넷 사업들, 그리고 가상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화 기술의 이제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퓨전 데이터의 이제 동사의 기술을, 가상화 기술을 좀 다양한 확장을 하면서 최근 베타 테스트, 이제 시범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이제 클라우드 퓨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도 동사의 가상화 기술이 좀 접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퓨전의 암호화 화폐 거래소는 퓨전 데이터의 이제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 화폐의 이제 하드웨어 저장소를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 지갑은 따로 하드웨어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물리적 저장소에 비해 관리가 좀 편리하다는 점,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까지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이 암호화 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주목이 되면서 매출처의 다변화, 이제 가능성을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라던가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들이 올해 초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작년 말만큼의 수급이라던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진행을 해왔었고,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지만, 지금 들리는 바로는 재차 김치 프리미엄을 토대로 한 성장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할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함께 접목을 함으로써 지금의 최근 들어서 성장을 많이 했었지만, 밸류에이션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지만, 이게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이 얘기들만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온 세 종목 모두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4차 산업에 들어섬으로써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원님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개념은 산업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기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급등주를 쫓아간다라는 매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동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본질을 재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인공지능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또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튜브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퓨전 데이터도 그와 비슷한 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었고, 그 중에서도 성장세가 좀 도드라지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도태되는 사업들보다는 앞으로도 미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퓨전 데이터의 목표가는 제가 12,000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혼자서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진행을 하면서 좀 아주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전해드릴 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동매매보다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이 되고요. 매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아가시는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좀 장기적인 접근의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이번에는 탑픽 수익률 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순위에서 4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린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날 올릭스를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벌써 34%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올릭스 지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사실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지금 프로 선수로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데뷔를 했는데 지금 데뷔하고 나서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의 상승도 지금 오는 경우입니다.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RNA 간섭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마당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으면 계속 신약 후보 물질을 그 플랫폼에 얹혀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약 후보물질을 얹혀서 실험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비대 흉터 치료제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 이쪽인데, 비대 흉터 치료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남자분들은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다치고 나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그 콜라겐이 과다 형성되면서 이제 피부가 굳어요.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피부,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어렸을 때 다친 것들 흉터 남은 거 보면 그렇게 된 게 많을 거예요. 콜라겐 과다 형성돼서 이제 반질반질하면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그런 거 많죠. 그런 비대 흉터를 좀 더 잘 치료해주는 비대 흉터 치료제, 그리고 황반명성 치료제. 황반명성은 안과 질환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게 난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신약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한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단축된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바이오 그 업종의 80%를 차지하고 계속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올릭스 같은 기업은 지금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 자체가 규모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어떤 그 자금적인 문제라던가 이렇게 좀 상장을 했으면 상장 효과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와서 RNA R&D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만약 상장에 실패한다고 하면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라던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기술들을 탐내서 기술을 사가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윈윈인데, 아주 다국적 제약사라던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싸게 사와서 자기의 자본력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그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술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수출해서 좋은 거는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으로 주기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걸 임상 실험을 진행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정말 블록버스터를 터뜨리면 더 좋죠. 하지만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이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힘든데 아주 극초반부에 기술을 그냥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바이오 산업 속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들이 있지만 지금 바이오 업체에 상장된 것들 중에서 이런 올릭스도 그 중에 이제 유망한 업체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금 RNA 간섭 기술 기반으로 한 황반면성 치료제, 비대 흉터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도중에라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면은 기술이 팔려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재시동을 건다고 하면 장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올릭스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아 종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올릭스보다는 상장한 지 좀 됐지만, 국내 채소 종자 사업에 종사하는 이 업종에 속해 있고요. 아시아 종묘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것은 농우바이오일 거예요. 농우바이오라는 게 아시아 종묘보다는 좀 큰 기업이죠.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채소 종자 사업 규모가 2,600억 원인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 종묘가 213억 원, 그러니까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씨앗이죠. 여러 가지 씨앗들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지금 베트남 법인을 새로 세웠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베트남 인도 법인 그리고 본사 해외 영업팀을 통해서 이미 36개국에 종자를 수출하고 있고요. 종자를 수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종자 전쟁이라던가, 우리가 몬산토라는 거대한 기업을 알고 계시나요? 다국적 제약. 몬산토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방영된 거 보면, 미래에는 이제 탱크,
이런 전쟁, 이런 핵전쟁보다는 종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씨앗의 중요성이 커진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느냐,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량 자원이 이제 나중에 부족해지게 되면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씨앗을 얻으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이미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이천시,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영암군 등 국내 4곳에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릭스 같이 바이오 쪽에 속한 것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어요. 상장할 당시에 보면 경쟁률도 훨씬 낮았거니와 왜냐하면 종자회사에 관심이 덜했죠. 그리고 실제로 데뷔하고 나서도 거래량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테마에 약간 엮이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다가 무와 양배추 등 22개 작물 그리고 100여 가지 품종의 채소 약 10톤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러면서 약간 뭐 남북 경협주 비슷하게 테마로 흘러가는 흐름이 약간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과거에는 양배추와 무, 고추, 배추 이쪽 채소 종자 육종 개발 사업에 주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채소,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멜론 등 이쪽 개발의 R&D에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무, 고추, 배추 이런 것들이 식단에 있었다면 그 뒤에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바나나, 수박, 파프리카, 뭐 멜론 이런 것들을 먹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싸고 고부가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 더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손을 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가 지금 데뷔할 때는 굉장히 약하게 데뷔를 했지만 지금 점차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에도 살짝 엮여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장기적인 투자자는 이 가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가는 걸 원하는데 중간에 테마가 엮여서 어떤 오르내림이 생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혼재돼서 생겼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종자 전쟁이 결국 미래에는 생길 텐데 이런 농우바이오라던가 아시아 종묘 같은 종자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지금 상장 기업이 딱 2개니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의 변화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6,50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으로 6개월 정도 보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이 한세 실업이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유와 함께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 이제 2주 전이죠. 그때 나와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금일 좀 여기 밑에 나오는 얘기처럼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해서 이제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불이 붙어 있는 시점이고 2000년 이후에 최고의 수치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한세실업이라던가 뭐 영업무역 이런 업종들이 아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뭐 10월 말 할로윈 데이를 시작을 해서 11월에는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사이번 데이, 12월에는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움직여줄 것이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M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의 이제 계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로 인해서 뭐 가장 1차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베트남에 이제 법인 설립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점을 보았었을 때는 중국 외에서 이제 베트남 법인 쪽에서 나오는 매출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4분기로 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안정세 그리고 4분기에 갈수록 지속적인 수주가 커져감에 따라서
지금의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여갈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되실 점은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분기가 전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11월 초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치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재차 뭐 내년 초라던가 내년 1분기 재차 한번 잡아보실 수 있으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3,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무리 없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실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김홍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리뷰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7월 30일 날 추천을 해주신 에코마이스터가 수익률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59%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더 들고 가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에코마스터 같은 경우 기업에 대한 설명은 철도 차량 개체 및 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철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남북 계열수에서 이제 철도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현대로템과 이제 부산산업이 이제 철도 관련 대장급 종목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푸른 기술과 더불어서 에코마스터가 대장급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추가 모멘텀이 나오면 항상 최전방에 있어서 변동성 강한 움직임 보여준 종목으로서 이제 출발 증시 YD 2부를 좀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코마이스 역사 잘 기억하고 계시지 생각됩니다. 최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시일 내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남북 경협주들이 개파락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안정적인 지지과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확인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이스터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 받아내면서 안정적인 지지과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 지향하신 분들과 이제 손 팀장의 브리핑 들으시면서 일부 비중 축소해 놓으셨던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남은 비중 홀딩해 주시면 될 듯하고 바빠서 그동안 브리핑을 듣지 못해서 온전하게 좀 비중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는 절반 정도 털어주시면서 이제 손 팀장의 브리핑 좀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제 기아차인데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로 현대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국내 전기전자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아차는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기아차는 이제 증권 투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해당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안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상을 고려하면 좀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한 박자 쉬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좀 중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방향이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그런 시점에서는 좀 계절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추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면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미국마저도 뉴욕 증시마저도 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추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까지도 강하게 눌리면서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더 현금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아차를 갖고 와봤습니다. 기아차는
폭스바겐 및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비교적으로 소폭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아차가 잘해서 추천드리기보다는 다른 같은 업종의 타 업체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된다라고 그런 관점을 갖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지만 컨센서스가 하회했다. 즉 기대치보다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는 물론 그들보다는 성장률이 좀 부족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는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래 지속적인 국내 증시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의 좀 단기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PBR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손 팀장과 함께 저가 매수 진행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진행하면서 오후까지 좀 분할 매수 진행해보면 좋을 듯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와 하단부 33,000원 진행하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4만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9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8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각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또 달러 강세, 미중 무역 분쟁까지 미국발 3중고의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약세 이어갑니다. 0.63% 내리면서 2239.63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223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750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218억 원, 외국인이 545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전장과 동일하게 44,95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락세입니다. 1.2% 빠지면서 7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05,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하면서 36,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0.4% 상승합니다. 27만 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상승세입니다. 0.8% 오르면서 12만 5,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거래 정지 상태고요. SK텔레콤이 10위에 올라왔는데요. 최근 3일간 외국인의 대량 매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립니다. 1.15% 하락하면서 758.30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장 초반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락 반전하면서 757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29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합니다.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85,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0.8% 상승하면서 82,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팩사백에 대한 임상 3상 진행 과정이 공개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E&M 상승합니다. 0.6% 상승하면서 24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은 0.3% 하락하면서 666만 66,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AB 하락합니다. 0.7% 하락하면서 95,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0.5% 소폭 상승합니다. 21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GS 리테일이 4.2% 이상 상승하면서 39,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U+가 3.19% 상승하면서 1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한세실업, SK텔레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쌍용양해가 6% 이상 하락하면서 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엘레베이, 현대로템, 남해화학, HDC 현대산업개발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신라젠 올라와 있고요. 2위 현대로템, 3위 삼성전자, 4위 네이처셀, 5위 셀트리온, 6위 SK하이닉스, 7위 키이스트, 8위 한국항공우주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신라젠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287억 원대의 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린 신라젠이 최근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8일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의 임상 3상 책임자로부터 3상 결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인터뷰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신라젠은 2019년 완료를 목표로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암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의 진행 과정이 외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0.7% 상승하면서 8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혈액암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오는 2019년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신약 승인 신청 중 마지막 단계인 패널 리뷰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트룩시마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2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 SK하이닉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SK하이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정보업체 YGFN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평균 예상치는 매출 11조 원대, 영업이익 6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내리면서 7만 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통신 3사가 공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어떤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런 것은 2019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5G 서비스의 런칭,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ICT 관련해서 통신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역시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4차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통신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통신 3사 중에서도 그래도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의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꾸준하게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격을 지금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한번 살아있는 것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좀 올랐지만 저는 SK텔레콤에 대한 매수 현재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32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종목까지 좀 함께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하락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전장에 조금 플러스 그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 상태인데요. 개별 종목도 하락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금리가 오르고는 있지만 경기 활용과 함께 가는 만큼 증시 하락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왔던 미국 국채금리 매파 성향의 카플란 갈라스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하락 전환한 점, 일단은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월요일 급락했던 중국 증시 좀 화요일에 안정을 찾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그래도 오후장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유가, 임금 상승률의 흐름,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미국 및 세계 증시가 최근처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큰데요.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지수를 밀어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던 미국 성장률 대표지수 다시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받는 조정을 사실 투자 기회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중간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에 따라 실망감에 대북주들 전체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처음에는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같이 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만큼 오후장까지 좀 주의하는 모습, 수급 부분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기술적으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주가가 중심선 8,500원 부근에 위치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8,230원, 매수가는 최대 8,400원까지 매수해서 보시고요. 대덕 GDS하고 합병 결정이라든가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 확대가 대덕전자의 MLB 매출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좀 무난하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하면서 목표가 9,000원 잡고요. 만약에 오늘 투매가 조금 나오면서 8,000원짜리가 이탈할 경우에는 살짝 비중 축소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주로는 대덕전자 오늘장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 시작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